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헬로티비 전남입니다. 순천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전남에서도 유독 순천에서 확산이 두드러지는 상황인데요. 대형 푸드코트와 헬스장 등 다중 이용시설의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손꼽혀왔던 순천시. 하지만 지난 21일 기점으로 전남 확진자 주요 발생지로 전락했습니다. 서울에 다녀온 순천 5번째 확진자의 동선을 따라 N차 감염이 현실화된 겁니다. 초기 집단 감염지는 대형마트 2곳의 푸드코트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곳에 머물러 있던 시민 11명이 감염됐습니다. 다음은 헬스장이었습니다. A 헬스장 연관 확진자가 21명, B 헬스장 연관 확진자는 2명으로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 커피숍과 영어학원 등에서도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우리 시는 26일 확진자들이 다녀간 시설을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시 폐쇄하고 CCTV 자료 등을 확보해 방문자를 조사하고 있으며 해당 직원과 가족, 확보된 방문자들의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순천 5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코로나19 검체 채취량은 모두 9,100여 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양성이 50여 건, 음성이 7,400여 건이며 1,620여 건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격리자는 모두 1,500여 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자들의 이동 경로가 매우 다양한 데다 시간대가 겹친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확인되면서 자가격리자가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순천시는 현재 상황이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못 박았습니다. 실내외 구분 없이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외출, 외식, 취미 활동, 모임 등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턱밑까지 다가온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는 모든 순천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순천 시민들은 최근 하루 평균 30여 건이 넘는 긴급 재난 문자를 받으면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국 17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청정지역이라 불리던 전남에서도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관광업계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입구가 굳게 닫혔고 관광객이 아닌 일부 직원들만 눈에 띕니다. 24일부터 임시 폐장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은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지만 코로나19 재유행 위기 우려에 순천시가 강력한 조치를 내놓은 겁니다. 외부 감염 유입을 막기 위해 순천의 4대 관광지인 순천만 습지, 국가정원, 드라마 세트장, 나간읍성에 대해 1단계로 8월 24일부터 오늘부터 30일까지 일주일간 폐쇄 조치합니다. 그 여파는 고스란히 주변 상권에 미쳤습니다. 네, 순천만 국가정원 건너편에 있는 상가 골목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휴가철에 물빛축제까지 열리면서 많은 인파들이 몰렸는데요. 지금은 보시다시피 한산한 모습입니다. 이미 올해 상반기 관광객이 지난해에 비해 급감한 터라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에는 1,000만 명이 순천을 찾았지만 올해 상반기 관광객은 20% 수준인 190만 명에 머물렀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남 전체 관광업계에도 타격이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전국적으로 관광업이 좀 침체에 늪에서 깨어나지 못했었는데요. 우리 전남은 청정지역이지 않았습니까? 다시 코로나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지금까지 한 전남의 관광산업이 이제 초기에 60% 정도 지금 그 타격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근데 네. 사회적 거리 2단계가 접어들면서 성수기도 지나고 그래서 이 타격이 제가 봤을 때는 꽤 오래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관광업계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 상인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코로나19가 또다시 확산되면서 교육 현장의 수업 일정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2학기부터 전면 등교 수업을 계획했지만 결국은 축소 운영을 결정했습니다. 전남교육청도 정부의 2학기 수업 방침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고정민 기자입니다. 전남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맞았지만 일부 학급에서만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등교 수업을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전남에선 최근 초등학생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 학부모들은 불안감이 크면서도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막막하다는 반응입니다.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뭐 키즈 카페나 아니면은 다른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이도 지금 갑갑해 하는 거예요. 이 맞벌이 부부가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누구 하나는 육아 때문에 회사를 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되게 지금 어렵지 않나. 전남교육청은 코로나19가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초중 고등학교의 2학기 등교 수업을 전면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교육부의 권고에 맞춰 고등학교는 3분의 2만 등교 수업을 운영하고 나머지는 원격 수업을 진행합니다. 유치원을 비롯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3분의 1 정도만 등교 수업을 갖게 됩니다. 등교 수업이 본격적으로 축소되는 시기는 8월 26일부터. 다만 전남에 있는 학교 800여 곳 가운데 농산어촌 지역과 기숙사가 있는 학교, 학생 수 900명이 넘는 곳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국적인 그 확산 추세에 염려가 되기 때문에 우리 전남도 유, 초, 중 3분의 1, 고등학교, 특수학교는 3분의 1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소규모 학교라든가 농산어촌 소주학교는 밀집도 조치에서 제외하고 또 그 지역도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더 완화할 수도 있고 또는 더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전남 순천은 축소 운영을 넘어 어린이집과 유치원 50여 곳 모두 등교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지역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어린이집은 자체적으로 등원 중지를 결정했고 유치원도 전면 원격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교육당국은 맞벌이나 사정이 열악한 가정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 혼선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순천교 유치원청에서는 공사림 유치원도 일단 등원을 전면 중지는 하나 그래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된 거죠.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라든가 꼭 돌봄이 필요한 부득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또 저희가 돌봄을 서비스 제공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등교에 차질이 생기면서 덩달아 교육 격차와 보육 부담까지 우려되는 교육 환경. 이제는 재난 상황에 맞는 돌봄 지원과 함께 교육 과정과 입시 제도까지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제8호 태풍 바비가 전남에 영향을 주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나무가 부러지거나 간판이 날아가는 사고가 많았는데요. 역대급 태풍이었지만 대규모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유리로 된 문을 들고 나릅니다. 해남군의 한 아파트에 있는 자동문이 태풍 피해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목포의 한 번화가, 편의점 입구를 막을 정도로 커다란 간판이 떨어졌습니다. 강풍을 버티지 못한 간판이 결국 떨어져 나간 겁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호 태풍 바비로 인해 전남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강한 바람에 쓰러진 나무만 25개, 가로등이나 중앙분리대 등 14개의 시설물이 넘어갔습니다. 신안군에서는 96세대가 정전 피해를 입었고 순천의 한 도로는 많은 비로 인해 한때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농작물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벼와 비닐하우스가 침수되거나 과일이 나무에서 떨어졌습니다.
수확을 앞둔 농부는 애만 탈 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벼농사를 한 40년 했는데요. 피해가 제일 많죠. 이번 태풍이. 뭐 비워야죠. 할 수 없죠. 뭐 어떻게 해요. 힘들게 농사 지어가지고 뭐 이렇게 피해를 봤는데 마음이 안 아프겠어요. 그러나 뭐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거니까 이겨내야죠. 이번 태풍으로 전남에는 순천에 최대 113mm의 비가 내렸고 장흥 103mm, 광양 87mm 등 평균 64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신안군 흑산도는 초속 47.4m의 순간 풍속을 보였고 초속 30m를 넘긴 곳이 많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예상보다 피해가 적었다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함께 태풍 피해 복구 작업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이제 과수 피해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그 바람의 당초 초속 40m, 50m 그 예상보다는 우리 바람 피해가 좀 더 적은 것으로 이때 추정은 가능한데요. 그렇지만은 잘 면밀하게 조사해서 또 이번에도 그 특별 재난 지역에 해당될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잘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급 규모로 전망됐던 태풍이 경로를 살짝 벗어나면서 8년 전 볼라벤의 악몽이 재현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먼 바다에 있는 양식장 등 피해를 확인하기 어려운 곳이 많아 태풍 피해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기상이변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피해를 입는 농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으려면 미리 재해보험에 가입해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수확을 앞둔 과수원. 사과 표면이 배처럼 변했습니다. 매끈해야 할 나무는 거칠게 갈라졌고 일부는 바짝 말랐습니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의 경우 재해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숭아는 저희 같은 경우는 태풍이 전반적으로 오기 전에 수확이 끝나다 보니까 태풍 피해로 인해서 그 보험금 지급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복숭아는 안 넣고 벼하고 사과 그렇게 지금 두 가지만 1년에 매년 보험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80에서 90%를 지원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자부담 비율이 달라집니다. 대상 품목은 사과와 배, 복숭아, 포도 등 과일에서부터 고추와 마늘, 양파, 밭작물까지 다양합니다. 농협용 시설과 시설 내 작물을 비롯해서 일반 작물 22개 품목이 해당되고 지역별 특산품 위주의 시범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업재해 전반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주요 요인은 태풍, 집중호우, 우박, 한파, 서리 피해, 폭염 등이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면 현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손해보험이니까 자동차 사고 났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다 고쳐놓고 이건 내 사고 났었으니까 보험금 주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이 직원이 나가서 일단 먼저 분다거나 아니면 그 평가인들이 오시거든요. 신고를 하시면 그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죠. 조사를 하고 나면 정리를 하셔야죠. 피해가 극심한 경우 보험과는 별도로 농림부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보상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갈수록 자연재해가 잦아지는 만큼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폭염 속 논밭에서 일을 하다가 쓰러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만성 질환자들은 이 온열 질환으로 생명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는데요. 권수경 기자가 초기 증상과 대처법을 알아봤습니다. 지난주 경북 예천의 한 밭에서 작업하던 50대가 사망했습니다. 열사병이었습니다. 체온이 좀 높은 걸로 41도 정도 나온 거, 41.4번이 나온 걸로. 지난 18일에도 경남 고성의 한 밭에서 70대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인이 찾았을 땐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괜찮겠지란 생각으로 방심하다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지난해 온열질환 사망자 11명 중 6명이 논밭에서 발생했습니다. 태양이 내리쬐는 오후 2시, 어르신이 밭에서 열매를 수확합니다. 땡볕에 달궈진 땅의 온도는 60도 가까이 됩니다.
물 마시고 수박 먹고 뭐 먹고 자꾸 먹어야 돼. 땀 그만이 흘린 만큼. 딱히 쉴 데는 없죠. 쉴 때 저 있잖아요. 저거 말고는. 저 말고 없지. 버떡하고 집에 가고 그래요. 뜨거운 환경에서 오랜 시간 노출되면 과도한 열이 몸에 쌓이게 됩니다.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고 의식이 희미해진다면 온열 질환의 전조 증상입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체온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땀이 흐르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안쪽에 이제 내부 온도가 더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아주 위험할 수가 있죠.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몸을 좀 닦아주고 수분을 이렇게 보충시키면 대부분 이렇게 좋아지고요. 만약 환자가 의식이 없다면 질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수분을 보충하려 하지 말고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역대 최장 장맛비로 도로면이 파여 생기는 이른바 포트홀이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방 주시와 서행 운전이 포트홀 사고 위험을 줄이는 해법이라고 하는데요. 심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로 한가운데 뻥 뚫린 구멍이 있습니다. 차들이 지나갈 때마다 덜컹거립니다. 아스팔트 도로 표면 일부가 내려앉은 포트홀입니다. 포트홀은 빗물 침투로 연약해진 아스팔트 위에 차의 무게가 반복적으로 더해지면서 생깁니다. 특히 올해는 유난히 길었던 장마 탓에 포트홀 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지난 10일 동안 서울 도로 위에 생긴 포트홀은 7천여 개, 8월 연평균과 비교하면 1.5배 늘었고 지난달보다는 2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운전자들은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를 포트홀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볼 때는 그래도 피하는데 못 볼 때 털컥 하면 핸들도 틀어지고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사고나 차량 파손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도로 위 지뢰라고도 불리는 포트홀. 전문가들은 평상시 안전 속도를 지키면서 전방을 예의주시해야 포트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운전 중 포트홀을 발견하더라도 급하게 차선을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갑자기 만났더라도 속도를 줄이면서 지나가는 거지 핸들을 갑자기 꺾거나 하는 건 위험하다는 얘기.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급제동이나 급조향 등의 조작으로 2차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많죠. 포트홀로 차량에 파손돼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의 책임은 지자체에 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와 CCTV 등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나긴 장마에 움푹 파인 도로. 역대 최장 장마는 건강과 안전 위협뿐 아니라 도로 위 교통사고 위험도 키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 소방본부가 지역 의료시설을 대상으로 소방 특별 점검을 진행해 91곳을 적발했습니다. 최근 고흥에서 발생한 병원 화재와 관련해 지역 의료시설 156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점검은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와 피난시설 유지관리 상태 등이 점검됐습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점검 결과 30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건축법 위반 의심 대상 27곳을 관련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또 소방시설 불량 대상 84곳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순천 시내버스의 요금이 다음 달 1일부터 오릅니다. 순천 시내버스 요금은 일반인 1,350원에서 1,500원, 중고등학생은 1,000원에서 1,200원으로 각각 인상되고요. 초등학생은 기존과 동일하게 100원입니다. 이번 요금 인상은 지난 2017년 1월 1일 인상 이후 3년 8개월 만의 조정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광주, 전남 지역 법원들이 휴정기에 맞는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고등법원은 다음 달 4일까지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기일을 운영하도록 각 재판부에 권고했습니다. 광주지법에서는 변론 재판의 경우 재판부 재량에 맞게 진행 여부를 판단하고 선고 재판은 가급적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법원에 소속된 공무원들도 매주 한 번씩 재택근무 또는 순환근무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소식을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